사삼알맨 사삼모라 사삼아라 사삼개메이 그때 몰랐쥬 무사 우리 할망 아르방이 만드렁 떴던 사월을 실험하는지 그때 몰랐쥬 무사 제주 사람들이 막고장 툭툭 털어점짠 호는지 왁왁했던 사삼 역사 이제 알아. 제주 사삼 알맨 우리 알맨 체험단 올라오느라 힘들었어요? 네. 오. 조리대 맞는 것 같아. 저 대나무 아니야? 고로쇠래 이거. 고로쇠 알기? 오,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우리 유진이는 저도 진짜 오면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혜준이는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혜준이는 깔딱고개를 넘어가던데. 너무 힘들게 올라온 이곳 어디죠, 여러분? 어승생 오름이요. 한라산 어승생 오름이죠. 자, 우리 알맨 체험단 오늘은 사삼 유적지 답사의 마지막 순서예요. 그죠? 오늘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사삼 유적지들을 돌아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세요. 어때요? 나무가 정말 빽빽하게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되게 완만해 보였는데 막상 올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바로 이게 한라산의 특징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완만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숲풀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왜 올라온 건가요? 한라산은 사삼하고 떼래야 뗄 수 없는 장소예요. 특히 이 어승생 오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승생 오름은요, 사삼 당시에 무장대 사령부가 근거지로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장대와 토벌대가 굉장히 격렬하게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피할 곳이 없었던 도민들이 이곳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1949년 초에 이 한라산으로 피신한 도민들의 수만 약 2만여 명이 됐다고 해요. 근데 해안선으로부터 5km의 산은 못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죠. 1948년 10월 초토화 작전을 펼치면서 5km 이상이 되는 곳으로 올라오면 폭도로 간주한다고 했었죠. 해안마을로 내려가라는 토벌대의 명령을 전달받지를 못하거나 소개 명령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해안마을에 가서도 가족 중 한 명이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고 해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곳 산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무장대가 한라산에서도 왜 어승생 오름을 택했어요? 이 어승생 오름에요,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적합한 넓은 초지들이 있는 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동굴진지가 있어가지고요, 미로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거지로 삼기에도 굉장히 적합했던 거죠. 실제로 동굴진지를 가보면 왜 이곳 어승생 오름이 무장대들의 근거지로 적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함께 가볼까요? 네. 좋아요.
자, 밖에 한번 봐봐요. 벙커 밖으로 보면 제주 시내가 한눈에 훤히 다 들여다 보이죠. 그런데다가 이 세 개의 동굴이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무장대들이 은거지로 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오래됐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 방금 저쪽에 오는데 그 철근으로 만든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끊어져 있더라고요. 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오래됐고 사삼이 얼마나 또 오래됐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기린이한테 사삼은 약간 오래된 기억이기도 하구나. 만들어진 지 시간이 꽤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말로만 들어봤는데 와보니까 더 새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무장대들의 본거지는 여기뿐이었나요? 한라산 곳곳에 있죠. 뭐 용암동굴 지대가 있는 곶자왈도 그렇고요. 빽빽한 숲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럼 그곳으로? 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요? 모르겠어요. 그지 모르겠지?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어요. 불러봅시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3 조사를 다니고 있는 마중물 4.3 연구조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백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백이철 선생님이셔.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예, 여기는 4.3 당시 주로 이제 애월면, 그때 당시는 지금은 애월읍인데 애월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와서 많이 살았던 곳이고요. 이곳이 지금 바리매오름부터 저기 이제 노루오름까지 쭉 요 일대가 예전에 이제 그 울창한 밀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쪽으로 피난온 사람들이 숨어 살기 좋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선생님, 저희는 거길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이쪽으로 애월 지역 사람들이 피난 와서 살았던 그 궤 흔적을 볼 수 있고, 궤는 제주도에서 동굴보다는 아주 작은 바위 밑에 이제 굴처럼 생긴 곳인데, 그곳에 가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릇 파편이라든가, 그리고 토벌 당시 이제 그 총들도 쏘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흔적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룹 파편하고 탄피들의 네. 흔적을 볼 수가 있군요. 기대된다. 어때, 여러분들은? 네, 정말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따라서 같이 멋지게 출발해 볼까요? 힘차게 출발! 네, 굴묵랑 혹시 여러분 잘 모르죠? 네. 제주도 말로 굴묵랑 하면 이제 표준어로는 그 느티나무. 그러면 여기도 4.3 때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나요? 애월읍 지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오소장 이제 목장이 있던 지역이라서 그쪽 사람들이 계속 오르내리던 길이라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이제 숨어들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선생님, 궤는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같은 곳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안쪽에 보면 인위적으로 쌓은 것 같은 돌담들이 좀 많이 보여요. 네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쌓은 건가요? 예, 그때 당시 올라와서 살던 사람들이 예, 토벌했을 때 숨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돌로 가려놓고 그 뒤로 숨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살았던 데죠. 흔적들이. 아, 돌담 뒤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돼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한개 더 찾았어요. 네? 이 뱃속에 들어와 보니까 좀 어때요, 느낌이? 아니, 살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살아갔다는 게 정말 약간 고달픈 삶이었다.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불을 켜도 이렇게 어두운데 그때는 이런 것도 없고 정말 저녁이 되면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냈겠구나. 에어룹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궤 안에서 10여 명이 지금 이렇게 우리 몇 명 없어도 조금은 이제 부딪혀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10여 명이 이제 살았었고 요 밖에 주변에도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찾은 건데 이렇게 그때 당시 썼던 그릇들, 예, 그릇들 깨진 조각들이 보이고 탄피를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토벌대가 와서 예, 총을 쏘고 여기 피라민드를 이제 위협했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탄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살았었고 또한 이제 토벌대를 와서 총을 쏘면서 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굴에서 총 쏠 데가 어디 있다고, 그치? 그렇죠? 뭐였을 것 같아? 항아리? 항아리? 물병? 물병 같은 거였겠지. 아무래도 여기서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물이니까. 물 뜨고 와서 뭐 길어두는 그런 병 아니었을까? 즉 이제 그때 당시 4.3 당시 그렇게 이제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무서움보다 이 무서움이 덜렸기 때문에 일로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 이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와 살았고 또한 이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생활들이 참 가슴에 와닿고 아픔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죠 여기가. 봐봐,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여기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무장대 근거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이곳은 마지막 장소입니다. 어딘 줄 알겠어요? 이름 혹시 아나요? 지금 여기는 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절이죠. 바로 관음사예요. 이곳 관음사는요, 제주 도내에 있는 사찰 30여 곳을 관장하는 제주 불교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사찰도요, 4.3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사삼 당시에 이곳에는요, 무장대 도당사령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무장대가 이곳에 사령부를 세웠나요? 이 관음사 일대요. 요 주변 뒤쪽 있잖아요. 이곳을 들렁머리라고 하는데 이 들렁머리가 무장대와 피난민들의 은신처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제주 읍내가 한눈에 다 보일 뿐더러 그리고 식량을 얻기에도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절들이 모두 타버렸으니까 절로서의 기능은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 후에 토벌대가 관음사에 주둔하면서 이 관음사는 사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삼 당시에도요, 토벌대가 이곳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 사찰 건물들이 불에 타거나 그리고 훼손되거나 심지어는 희생된 스님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찰이 불에 타면서 훼손된 곳이 총 37개소, 그리고 희생된 스님은 16명이나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절이 된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삼 당시 폐허가 되었던 관음사는요, 1969년부터 차츰차츰 한 곳 한 곳씩 복원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삼이 끝난 건 언제예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사삼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삼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는 사삼이 종료된 날짜가 1954년 9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삼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생존 희생자나 유족의 공포와 고통도 계속되었어요. 혹시 연좌제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연좌제 안 저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저기 한번 봐봐. 자, 알면 체험단. 네. 이렇게 해서 총 4부작에 걸쳐가지고요. 저희가 사삼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어요. 제주도의 사삼 유적지는 우리가 다녀온 곳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표적인 곳만을 잠깐 돌아본 거죠. 이렇게 사삼 유적지 답사 한번 해보니까 어땠나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말로만 듣던 사삼이었는데 직접 현장을 탐사해보니까 사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인지를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곳 말고도 사삼의 아픔이 깃든 다양한 유적지가 있고 또 숨겨진 유적지, 또 사라진 유적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경이롭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주도가 많이 성장하시게 해주신 것도 그분들 덕인데 그분들 덕에 저희가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다른 쪽으로는 그분들의 아픈 역사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알면 체험단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린이도 선생님이 아주 흡족할 만한 그런 소감을 내놨네요. 우리 유진이. 저는 지금까지 사삼을 공부하면서 사삼이 정말 무섭고 힘든 일 같은데 지금 다시 사삼이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고, 이렇게 다시 사삼 같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진이 말처럼 사삼은 굉장히 아픈 역사지만 지워져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생활하시면서 사삼 정신을 되새기면서 씩씩하게 잘 생활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제주 사삼 알맨! 꿀잼. 느영나영 어떤 살아서 되는지 이젠 알아줘 이젠 알아줘